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 다시 한번 호재 좀 오를 수 있을까요? 인텔의 차세대 프로세서인 루나레이크에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탑재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루나레이크는 인공지능의 연산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중앙처리 장치로 올해 인텔의 야심작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나 루나레이크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가 한 몸으로 패키징되는 통합 메모리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연산 속도 같이 기존의 칩셋 한계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1위 자리를 놓고 삼성전자와 인텔이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인텔이 패키징 분야에서는 오히려 동맹을 강화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인텔 최고위 임원이 자사 최고의 통합 메모리 패키징에 삼성전자 D램이 장착된다는 점을 이번에 공식화했고요. 애플은 통합 메모리 방식의 M 시리즈를 앞세워서 이 노트북 시장에서 우위를 지켰었는데 인텔도 처음으로 통합 메모리를 적용하면서 견제에 나선 것입니다. AI 성능도 일단 루나레이크에서는 3배 정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애플의 전유물이던 통합 메모리가 PC 시장까지 확대가 되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함께 움직였는데요. 시간외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추가 상승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펙트, YIK, 에이징랜드, AD칩스 시간외에서 오른 순서대로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어제는 SK칩과 또 올트먼 CEO가 만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경영진들이 이번 주에 방한하는 샘 올트먼 오픈 AI CEO를 만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AI 칩을 설계한 수석 개발자를 영입해서 인공지능 시대에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의 경계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경영진이 이번 주 중후반으로 예정된 올트먼 CEO와 면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오픈 AI와 협업 가능성이 있는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LSI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등 각 사업부의 수장과 관련 사업들의 부사장들이 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업부 소속 경영진들이 함께하는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장에서 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픈 AI와의 면담에서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대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버금가는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삼성전자와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AI 반도체 종목들까지도 함께 넓혀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스텔란티스와 미국 현지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 SDI가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보조금을 지분율대로 나누기로 협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스텔란티스가 추가적인 보조금을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보조금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만큼 첫 번째 합작 공장이 양산에 돌입하기도 전에 서둘러서 협상을 끝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AMPC 보조금 배분 비율과 관련돼서 협의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양산의 합작법인 지분율대로 AMPC를 공유하기로 협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49대 51이 되겠죠. 이 AMPC는 IRA에 따른 제도로 태양광 풍력 발전, 배터리 같이 주요 제품의 제조를 미국에서 할 경우에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완성차 업계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이 완성차 업계들의 보조금을 나눠달라는 요구들이 커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파나소닉이 이렇게 보조금을 큰 폭으로 나눠주는 그런 행보가 있기도 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AMPC 공유 요구가 굉장히 거센 상황이지만 삼성 SDI는 일단은 합작법인의 지분율대로 어느 정도 방어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 분위기 참 안 좋죠. 그렇지만 삼성 SDI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도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거래소가 LNF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라서 상장 폐지와 관련해 코스닥 150 지수 같이 관련 지수의 수시 변경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거래소가 LNF 측이 이제 코스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코스닥 150에서는 빠지고요. 대신에 세로닉스가 편입이 됩니다. 세로닉스는 LNF의 최대 주주인데요. 일단 지분율은 14.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LNF는 코스닥 글로벌 지수에도 제외된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는 1월 29일부터 반영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상장 폐지와 이전 상장일 공시에 따라서 반영일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 LNF와 세로닉스 함께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H&M 매각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의 JKL 파트너스 컨소시엄과 정부 측의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딜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정된 1차 협상 기한 내에 합의가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협상 기한을 연장했다라는 결정이 나왔는데요. 협상은 다음 달 6일까지 2주 더 이어진다고 합니다. 매각 측은 당초에 하림그룹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뒤 주주 간 계약 1차 협상 시한을 5주로 제한을 했었는데요. 일단 매각 측이 원하면 협상 시한을 2주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일단 인수 이후에 경영 주도권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림은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지분을 이번에 매각하고 나면 영구채를 보유한 최대 채권자이므로 과도한 경영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매각 측에서는 H&M이 국가 해운 산업에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매각 이후에도 일정 부분 경영을 감시하는 게 필요하다라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협상이 좀 2주 뒤에는 이뤄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으로는 H&M과 하림지주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가 KTNG 전현 이사들이 자사주 활용 감시에 소홀해서 회사에 1조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소재기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백복인 현 KTNG 사장을 비롯해서 전현 사내외 이사 21명인데요. 최근 10년간 이사회 이사들이 KTNG 자사주 1,000만여 주를 소각하고 매각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해서 활용하는 대신에 재단과 기금에 무상으로 증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해액은 활용된 자기 주식 수에 KTNG의 최근 주가를 곱해서 약 1조 원으로 산출했다고 하는데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국에 캐피탈 파트너스가 주주 대표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주주 대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지는 않을지 KTNG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좀 소재기가 청구된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주가 흐름까지 함께 연결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